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5월 17일 수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7,000달러 마이너스 1.2%, 이더리움 1,800달러, 리플 솔라나 마이너스에 도지코인은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5월 16일 미국 소매 판매 지표 0.4% 실제치로 컨센서스 0.8% 하회하는 수치 나오면서 비트코인 빠른 반등 줄만한 호재를 못 만들고 있고요. 전체적인 코인들 하락하는 와중에도 나스닥은 327달러로 올해 1월 이후 계속해서 QQQ 가격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소매 판매 지표 나쁘다는 것은 결국에 연준이 올해 안에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거고, 금리 인하하면 성장주 나스닥이 먼저 상승하기 때문에 QQQ 쉽게 하락을 하지 않죠. 정확하게 미국 잡주들하고 코인은 같이 하락은 하지만 빅테크, 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현금 풍부한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주가가 오를 수가 있습니다. 연준 금리 인하하면 먼저 오를 주식이 빅테크라는 거고요. 그리고 코인 시장 5월 2주차 지난주 기관들 크립토 매매 현황 발표가 되었습니다. 4주 연속 기관들 매도하고 있고, 매도 비중도 1주차하고 비슷한 수준이고요. 기관들 2주차에 비트코인 매도했고, 이더리움 홀딩, 비트코인 숏포지션 10밀리언 매도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하락 추세이기는 하지만 빠르게 내려오기보다는 숏포지션 청산이 되면서 서서히 하락 올 가능성 예상하는 매매이고요. 5월 1주차 비트코인 28,000달러 횡보할 때와 2주차 27,000달러 하락했을 때 기관들 코인별 총량을 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모두 감소했고, 비트코인 비중이 이더리움보다 더 많이 줄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숏포지션에서는 2주 연속 기관들 매도는 했지만 총량은 159밀리언에서 158밀리언으로 크게 감소하진 않았고요. 여기 빨간색 단기 매도보다는 총량이 중요합니다. 리플도 43밀리언에서 42밀리언 약간 줄어들기는 했지만 작년 하락장 평균 30밀리언인 것에 비해서 기관들 리플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솔라나 지난주하고 같고 에이다도 리플하고 같이 1밀리언 감소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기관들 총량이 감소하는 것이 포인트고, 숏포지션도 마이너스 10밀리언 매도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총량에서는 지난주하고 큰 변화는 없었고요. 여전히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3월 2주차 미국 중소은행 파산 났을 때 비트코인 19,000달러 폭락장하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총량을 비교하면 여전히 비중은 늘어난 상태입니다. 매도는 했지만 100% 현금화 다 한 것은 아니고 일부는 여전히 홀딩하고 있다는 거고요. 대신에 홀딩하고 있는 비트코인 총량은 감소 추세입니다. 비트코인 차트로 보았을 때는 4월 2주차 비트코인 31,000달러일 때 25,000밀리언 총량이었는데 지난주 2주차에서는 21,000밀리언으로 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매도 많이 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27,000달러 현재 핵심 저항라인 당장에는 지켜주고 있지만 2년 고래, 3개월 고래도 매도하고 기간까지 비중 줄이는 거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하방 압력은 높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매물대 들고 빠르게 올라오기가 쉽지 않겠죠. 그리고 비트코인 추세 라인으로 보았을 때도 여기 검은색 하락 라인 강하게 돌파를 해야 되는데 당장에는 큰 호재 없고 악재만 있어서 상승도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대신에 마진 세력들도 고래들하고 기관들 매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량으로 숏포지션 청산시키고 검은색 라인 꼬시기 돌파 이후 쭉 빠지는 모습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선물 마진 투자에서 미결제 약정 볼륨은 여전히 높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2021년 11월처럼 하루 만에 마이너스 30% 되는 대폭락은 다시 오지는 않을 듯 보이고요. 2019년 반등장처럼 이런 모습으로 서서히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나스닥은 2019년 1월 여기부터 20년 3월 코로나 폭락 나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상승했지만 비트코인은 19년 7월 연준이 금리 동결한 다음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요. 올해도 빠르면 6월이나 9월에 동결할 수 있다 전망을 하고 있죠. 나스닥하고 비트코인 2019년하고 현재 디커플링이 되는 이유는 자본이 나스닥, 우량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에 집중이 되고 코인 잡주들은 완전한 바닥이 안 나오면 매수를 안 한다는 전략일 듯 하고요. 당장에 매수한다고 해도 상승 기대감이 상당히 적죠. 대신 비트코인 우리가 앞으로 가져가야 할 큰 전략은 2019년 연준이 금리 동결 이후처럼 비트코인 하락 추세에서도 피보나치 0.5 구간에서 매수하고 반등에 매도하는 전략은 유효할 듯 합니다. 비트코인 4월 31,000달러 고점 찍고 피보나치 0.5 구간까지 하락이 온다면 24,000달러 부근 정도 될 듯 하고요. 하지만 2020년 4월 이런 저점이 나온다면 확실히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투자자들 연준이 고금리 포기하고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나스닥 잡주들 저점 찍고 나면 상승률은 미국 빅테크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 나스닥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빅테크 상승이 전체적인 캐리를 하고 있다 볼 수 있고요. 워렌 버핏 13F 1분기 어떤 종목 매수했는지 최근 포트폴리오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히트맵에서 빠르게 보면 애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주, 옥시덴탈, 정유주, 코스코, 대형마트 유통주, 파라마운트, 미디어 회사, HP, 노트북, 컴퓨터 회사를 워렌 버핏 1분기 매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진한 초록색일수록 비중을 확실히 늘렸다는 겁니다. 대신 빨간색은 매도한 종목인데 쉐브론 대량 매도를 했고 액티비전 블리자드, 디아블로 4 만든 회사 작년 4분기에 이어서 또다시 매도를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 인수한다고는 했었지만 반독점법 때문에 올해 들어서 인수를 못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회사 GM도 경기 침체로 매출 낮아질 가능성이 크고 바이든 정부 초창기에는 전기차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지만 이제는 테슬라에게도 바이든 대통령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GM 주식 향후 테슬라 상승한다고 같이 상승하기는 쉽지 않다 워렌 버핏 생각을 하는 거죠. 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주 애플에만 집중을 했고 러시아 전쟁으로 주가 상승하고 배당 좋았던 정유주는 이제는 비중을 조절한다 볼 수 있습니다. 진한 빨간불로 매도를 많이 한 거죠. 그리고 투자 금액으로만 봤을 때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주 매수가 가장 많습니다. 3월 미국 중소은행 파산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내려왔을 때 저가 매수 들어온 거죠. 애플도 20밀리언 대량 매수했는데 성장주 잡주들 매수하는 것보다 그래도 애플이 빅테크로 잠재 성장률은 더욱 높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애플은 부채 한도 협상, 경기 침체 우려는 있지만 현금 풍부하고 1등 기업이라서 영향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죠. 그 다음 워렌 버핏 15.7% 비중 확실히 늘린 종목은 HP 컴퓨터 회사이고요. 16밀리언으로 매수가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작년 4분기 TSMC 대만 파운더리 매도한 것과 비교해서는 1분기에는 전체적인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 매수가 훨씬 더 많았고요. 매수한 것만 봐도 시장 긍정적으로 워렌 버핏 생각한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워렌 버핏 현금 보유량도 코로나 버블 정점일 때와 비슷한 수준까지 늘렸기 때문에 향후 애플이나 여기 있는 주식들 가격이 폭락하면 다시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듭니다. 워렌 버핏 가장 비중 큰 애플 주식은 포트폴리오 공개되고 172달러로 가격은 큰 변동은 없었고요. 이미 코로나 버블 고점까지 닿았고 3분기 경기 침체로 어닝 미스 나올 가능성이 높죠. 때문에 워렌 버핏 매수했다는 보고서 나오고도 애플 가격 당장에는 상승은 없었습니다. 애플 이후 어디까지 상승하는지 좀 더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3분기 실적 미스 나오면 200일선 여기 초록색 라인 부분까지 다시 터치할 가능성이 높고요. 애플 매수할 때는 이렇게 상승할 때 약간씩 매수는 하지만 비중 확실히 늘릴 때는 초록색 라인 200일선 터치하는 지점이다 생각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1분기 워렌 버핏 플러스 15% 비중 확실히 늘린 HP 보면 노트북도 판매하지만 애플이나 델, 레노버에 비해서 시장 점유율은 낮고 프린터, 사무기 같은 유지 보수에서 글로벌 점유율 40% 이상입니다. 애플, 테슬라 영업이익률 20% 이상과 비교를 해서는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사양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기기 프린터 분야에서 점유율이 높고 이 정도 영업이익 내는 회사는 HP가 유일할 듯 보이고요. HP의 특징은 총자산 대비 영업 현금 흐름 비율이 17.5%로 현금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 2010년부터 프린터 유지 보수하는 사무기기 구독 경제에 도입한 다음 점유율이 급증을 한 거죠. 현금 흐름 좋고 배당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워렌 버핏 비중을 늘렸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HP 주가 차트 보면 2020년 4월 코로나로 크게 상승했다가 21년 5월 코인하고 같이 대폭 나오고 11월에 재반등을 하는 등 변동성이 비트코인 못지않게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HP 주가 작년 10월 폭락 이후 저점이 우상향되면서 저점 매수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워렌 버핏 1분기 매수한 종목 말고 전량 매도한 대만 반도체 TSMC 보면 워렌 버핏 매수한 평당 84달러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기관들 매수로 84달러 지켜주는 모습이지만 워렌 버핏은 1분기 전량 매도하고 애플을 추가 매수했다 볼 수 있습니다. 대만하고 중국 전쟁 나면 애플은 인도 시장 점유율 늘리면서 TSMC보다는 애플이 영향을 적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TSMC 워렌 버핏 작년 오히려 매매를 안 했으면 주가는 더욱 상승을 했을 듯 합니다. 사고 팔보하면서 중국 전쟁 리스크 부각이 되니까 오히려 주가 상승에도 제약이 있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